너무 뜨거운 여름, 폭우로 물에 잠기는 도시, 그리고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 체크는 이제 일상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2000년대부터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뉴스는 자주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았죠. 그러나 2021년인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SG 역시 바로 기후변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다소 가려졌지만 세계적인 이슈인 ESG, 과연 무엇이고 로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2019년 UN 기후변화 협약총회에 등장한 10대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그레타 툰베리의 말과 행동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토해내 듯한 경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2020년 당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등을 추진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작세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좋은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물건을 사는 일상적인 행동부터 직업의 결정까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나아가 지구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ESG입니다. ESG는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환경, 사회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기업의 성과를 수익으로만 평가했다면 이제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입니다. ESG는 지금의 기업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는 대기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SG 경영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이미 카카오, 네이버, SK위 이노베이션 등의 기업 등은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500조에 이르는 기금 투자에 ESG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ESG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Nope. 아닙니다.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업보다 더 큰 조직인 나라와 지역이 우리의 삶과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죠.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올 1월 국가별 ESG 경쟁력을 평가하였습니다. 한국은 5개 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의 세부 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S, 사회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인 로컬에 관한 ESG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경영하는 데에도 ESG가 필요한 것이죠. 지난 7월 ESG 행복경제연구소는 전국 광역 17개 지역의 ESG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통계, 보도자료, 대외기관 평가, 미디어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S등급에서 D등급까지 총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지역이 가장 훌륭한 ESG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높은 S등급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가 A등급, 부산시와 충청북도가 C등급, 나머지 지자체는 B등급을 받았죠. 결과가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하신가요?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였습니다. 첫걸음을 뗀 ESG 평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환경을 뜻하는 E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친환경 생활이 대표적이고, 사회를 뜻하는 S에서는 단체장의 의지, 주거, 고용, 보건, 안전, 복지 등의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행정을 뜻하는 G에서는 단체장의 공약, 시민 참여, 재정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회 S와 지배구조 G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환경 E에서는 B등급으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에 세종시장님도 부족한 이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ESG 평가로 세종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ESG 지역인 광주광역시는 환경 E와 사회 S에서 A등급, 지배구조 G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요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100% 대체하는 RE100을 민관과 함께 추진해 가고 있죠. 물론 ESG를 지역에 도입하는 첫 사례라 각 지표가 더 보완되어야겠지만 기업 평가로 사용되던 ESG를 지역에 적용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지역 경영을 강조했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ESG가 공개된다고 하니 그 결과도 기대가 됩니다. 점차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주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착한 기업을 소비하는 경향이 착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역을 소비한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투자로 땅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거주지, 여행지의 선택도 로컬의 소비이고 어디에서 생산된 물건인지라는 원산지 개념으로도 우리는 지역을 소비합니다. 그렇기에 지역에서도 ESG가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기업들도 보다 많은 ESG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ESG가 변화시킬 로컬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만약 귀농귀촌을 하고 싶거나 로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교통,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ESG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에 ESG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소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 탐탐제제는 이어집니다.